지난번에는 규모 5.8이 경주 지진이 최대였는데 그보다 더 큰 지진의 응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경주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일본 기상청이 최초로 대규모 지진 경보를 발령해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수많은 여행객들이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도 여행 취소를 강행하는 등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종대학교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정태웅 교수님을 모셔보고 난카이 대지진과 이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지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 선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건축과 내진 구조를 전공하셔가지고 한국의 대학 교수가 되신 후에 한국에서 3일 빌딩 그 당시에 최고층 구조 설계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지진을 소홀히 한다고 늘 집에 와서 푸념을 하셨어요. 저는 또 아버님이 유학 중에 태어나가지고 8살까지 일본에 살면서 지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한국에서 대학에 와서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고 일본에서 지진 연구를 제 희망을 거기에 두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세종대학교 교수로 부임해서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에서 30년 동안 강의를 하다가 이번 8월에 정년 퇴임을 할 예정이고요. 명예교수가 되면은 강의만 하게 되겠습니다. 좀 불행 중 다행이게도 난카이 대지진은 무사히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일본이 또 의례적으로 주의보까지 발령을 하게 되면서 지진 가능성을 유난히 높게 봤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 지역은 140년에서 250년, 265년 간격의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해왔는데 1943년, 그러니까 직전의 지진이죠. 직전의 지진이 90년 간격으로 90년 만에 나왔어요. 간격이 그렇게 짧아졌다는 건 이번 지진도 또 짧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조심한다는 차원에서 발령을 냈던 거였고요. 지난 8월 지진이 말이죠. 판의 끝자락에 있어요. 끝자락에 있어서 전체를 자극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방송에서 내보낸 것은 주의입니다. 경보는 아닙니다. 경보라는 거는 이제 지진이 확실히 난다 하는 그런 전조 증상, 여러 가지 계측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또 지진 나기 전에 전진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발생하고 그러면 경보가 나가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통계상에서 0.4%라는 게 나오니까요. 0.4%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전 세계 지진이 규모 7이 나온 다음에 8이 나온 경우가 6차례 있습니다. 총 규모 7의 지진 1,500회를 6 나누기 1,500해서 0.4%. 0.4%면 일반적으로는 뭐 희소하다고 보겠지만은 지진학 쪽에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0.4% 가지고 주의를 하라 이런 방송을 내보내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난카이 대지진이 크게 또 발생하지 않고 그냥 잘 지나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번 지진이 90년 간격에 나왔고 계속 짧아질 수는 없죠. 지진이라는 것은 그 어느 정도의 응력이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짧은 간격이 되면 그만큼의 에너지도 작고요. 다음 지진은 더 길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지진이라는 것은 아래쪽에 판 운동이 일정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내려가는 거를 따라가면서 깨지고 또 일정하게 내리면서 깨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지진인데요. 그 모델에 입각해서 하면은 10년 후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30%, 30년 이상이 70%, 50년 이상에서 90% 시간 예측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한 진도 몇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난카이 대지진은 일반적으로 규모 8 정도인데요.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규모 9입니다. 규모 8은 규모 9의 30분의 1 정도니까 좀 작죠. 그렇지만 지난번 규모 9의 동일본 대지진은 멀리서 났어요. 100km 정도 바다 쪽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진도 측정하는 기계가 진도 7이 최대치입니다. 진도 7이 일어나면 일본의 내진 구조가 된 건물도 30% 이상이 파괴가 됩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바닷가의 조그만 지역에서만 진도 7이고 대부분 진도 6 이하였어요. 그런데 난카이 지진은 가까운 데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진도 7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진도가 대도시 오사카니 바닷가에 면한 여러 지역이 진도 7이 돼가지고 말이죠. 3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도 10m 이상, 최대 30m까지. 그러나 이건 규모 8 이상이 난다는 전제하에 최악의 상황, 육지에 가까운 쪽에서 난다. 극한의 경우를 상정한 결과입니다. 혹시 일본의 현지 반응은
영향력은 어땠는지도 간략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간토 대지진입니다. 규모 8 지진으로 그때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죠. 그게 동경의 수도권에 생기는 거니까 10만 명 이상이 그때 죽었는데요. 그런 지진이 또 올 것이다. 제가 지금 65세인데 거의 60년 동안 계속 그런 스트레스로 살아왔는데 만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가기가 꺼려하는 게 북한이 쳐들어온다. 전쟁이 휴전지대니까 굉장히 금방 이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지진이 난다 하는 스트레스 하면은 무감각해지는 거죠. 다만 저 지난번 경보도 있고 해서 집집마다 친지한테 알아보니까 피난용품 그런 걸 그냥 현관에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비상용 식량이라든가 그런 용품을 그렇게 호들갑 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만약에 예상대로 지진이 발생했다면 일본이 입게 됐을 피해, 또 일본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이 입게 되는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난카이 지진의 최악의 상황에 대한 피해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토 지진의 예상치가 있습니다. 동경에서 직하형 지진이 났을 경우에 2만 3천 명가량이 사망하게 되고요. 이재민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나가지고 피난을 가게 되고 필요한 식량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100조엔가량의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이니까 피해 복구에 필요한 그런 일본이 입는 피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게 될 피해는 동일본 지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각이 변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까운 동일본 지진 때는 5m가량의 판이 움직였어요. 그게 응력이 축적돼가지고 경주 지진 규모 6에 육박하는 지진이 났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지진이 더 가까운 데죠. 가까우니까 더 큰 지각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는 규모 5.8이 경주 지진이 최대였는데 그보다 더 큰 지진의 응력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경주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님 어디서 보기로는요, 뭐 최근 들어서는 난카인 대지진 때문에 정말 큰 이슈가 됐었지만 도쿄만 일대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수도 직하 지진? 이런 얘기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수도 직하 지진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간토 대지진이 바로 수도 직하 지진. 제일 일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게 난다 해가지고 60년 동안 안 난 지진이 그건데요. 난카이 지진은 비교적 단층 형태가 잘 알려져 있고 단순합니다. 간토 대지진은 단층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난카이 대지진은 모델 세워가지고 몇 프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10년 내 30%. 뭐.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가지고 제 나이 65년 지나도록 어떤 때는 30%다 아니다 뭐 이렇게 논란이 많아가지고 계속 날지 안 날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난다면은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되겠죠. 2만 3천 명 사망에다가 100조의 피해 복구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향후 뭐 50년 안에라도 60년 안에라도 좀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관련된 학자분들끼리는 얘기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어렵다 하는 게 학자들 얘기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이 30%, 50%, 70% 정확히 나오는데 간토 대지진은 벌써 단층에 판이 3개가 겹쳐 있어가지고 모델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얼마 전까지 30% 난다 이런 얘기도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간토 대지진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면 규모가 난카이 대지진보다 훨씬 커질까요? 그 규모도 그러니까 추측이 불가한데 간토 대지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동경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오다와라라는 데서 났는데 거기가 8은 좀 넘었을 것이다. 규모 8에다가 무서운 게 여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규모 7을 넘는 여진이 6번 났고요. 그 다음에 규모 6을 넘는 여진은 15번. 그래서 멘붕이었죠. 그리고 건물도 건물이지만 그 10만 명의 희생자가 주로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90% 이상이 화재에 의한 그러니까 일본 지진의 가장 큰 취약점이 화재입니다. 고베 지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995년에 거기도 5천 명이 사망했는데 대다수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주로 어디서 나냐면 노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그랬냐? 목조 가옥이 부서지면서 노인들은 1층에 주무시고 2층에 젊은 부부가 사는데 2층에 젊은 부부들은 위층이니까 덜 다치고 노인들이 깔려가지고
저희 친척들도 대부분 요새 1층에선 자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진이라고 하면 이제 땅이 흔들려서 건물이 무너지고 뭐 쓰나미 파도가 슉 오고 대부분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불은 왜 나는 거예요?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이제 터지면서 무심결에 뭐 담배를 핀다든가 담배를 많이 핍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다음에 뭐 불을 켠다든가 그러면 그냥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간토 대지진, 이른바 수도 직하 지진이 판 3개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3개가 동시에 쾅쾅 하면서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 3개 중에서 뭐 하나만 아니면 뭐 2개만 요 정도만 이렇게 꽝꽝 해도 지진이 일어나는 건지. 지진의 그 메커니즘이 밑에 판은 계속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고 덮고 있는 위층은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용수철처럼 탄성에 의해서 깨지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그 진동으로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이 3개면은 그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본, 한국 이 양국의 최악의 지진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토 대지진의 시뮬레이션이 그죠.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는 난카이 대지진이 나서 규모 6보다 더 커질 경우 이거는 우리나라에 나지 않았던 지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난카이 대지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치닫았을 때 한국 지역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법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가까운 남부지방이 되겠죠. 거기에 단층이 양산 단층 지역에 단층이 밀집돼 있습니다. 경주 지진은 그 지역에서 일부 굉장히 작은 단층이에요. 작은 단층인데도 불구하고 규모 5.8이 났어요. 응력이 집중이 돼가지고 규모 6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근데 교수님 제가 진짜 이 지진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 수준이라서 우리 교수님께서 양산 단층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양산 단층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구조선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은 단층 구조선이 보입니다. 그것이 활성 단층이냐 지진을 일으킬 단층이냐 아니냐 하는 게 옛날부터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는데 최근에 경주 지진을 비롯해서 그게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이다 하는 게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이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진다는데 굉장히 어폐가 있는데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땅이 솟아오릅니다.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 하면 크게 그만큼 더 크게 솟아오르니까 일본 땅은 더 넓어지나요? 그렇죠. 오히려 지진이 안 일어나면 가라앉습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지진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일본 열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번에 대지진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이번에 난카이 대지진이 진짜 일어나면 후지산 폭발하는 거 아니냐 내지는 그 진동으로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화산 폭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1500년간의 난카이 지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판의 전체가 움직인 호에이 대지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때가 규모 8.6으로 도카이 대지진의 5분의 1 수준의 에너지입니다. 그때 판이 전체가 미끄러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잠잠하던 후지산이 대규모 폭발이 있어가지고 그 폭발로 인한 재가 동경하고 후지산하고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동경까지 그 화산재가 나와서 수북이 한 10cm 정도 쌓여서 막 오늘날 그런 정도의 재가 쌓이면 동경 시내가 마비가 될 정도의 수준이죠. 그런 대폭발이 난카이 지진에 의해서 후지산 폭발이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난카이 지진하고 백두산하고는 워낙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연관성은 그렇게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못하지만은 거리상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요거는 우리 또 교수님께 해도 되는 질문일런지 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여쭤보긴 할게요. 저보다 전문가시니 예를 들어서 그냥 지진하고 상관없이요 우리나라 그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화산학자 얘기는 지금 백두산이 곧 폭발을 할 것이다. 그 각가지 징조가 관측되고 있다고 하고 백두산이 크게 폭발해서 뭐 발해가 멸망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일대가 화산재로 초토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징조를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징조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온천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고 지진도 관측이 되고. 자 그럼 우리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진이 덜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가 여러 방면으로 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내진 설계라든지 아니면 국민 스스로의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가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셨을 때 우리 한국의 지진 대비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실까요? 아까 서두에 저희 아버님 예를 드렸었는데 해주셨죠. 그 아버님이 스트레스 받으신 게 내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주가 항상 그걸 무시하고 더 층수를 올려요. 막 10층 건물이라면 막 15층 이렇게 설계한 것보다 더 올리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옛날 얘기고 그 이후로 낮은 인식 수준에서 고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995년도에. 네. 고베 지진에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내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3층 이상 건물은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하고, 근데 문제는 그 전에 건설된 건물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국민들 인식 수준인데 말이죠. 일본에서는 그런 게 교육이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유념할 게 큰 건물에 들어갔을 때 막 흔들린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 넓은 방에 있지 마시고 화장실로 피신하십니다. 화장실은 기둥이 많아요. 기둥이 많으면 건물이 만약에 이렇게 뭐 무너진다. 그러면 기둥이 받쳐져가지고 생전 공간이 많습니다. 화장실이나 뭐 광이라고 하나요? 창고 그런데 이런 기둥이 많은 데로 피신을 하시고, 그다음에 함부로 길 밖으로 뛰쳐나가면 낙하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유리창 같은 거에서 다칠 운명이 많으니까 뛰쳐나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불조심, 그 다음에 목적 업무 있을 때는 1층에 주무시지 말고 2층에.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뭐 일본에서 뭐 난카이 대지진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도 뭐 여행 취소하고 우리도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부산 분들, 경주 분들 되게 많이 불안해 하셨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없지 않을 텐데 우리 한국에 계신 국민분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고 대비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난카이 지진에서 경보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런 거 예의주시하죠. 그런 여행지는 되도록이면 안 가시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여행을 가신다면 언제든지 지진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일상 수치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하시고 여행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난카이 대지진과 난카이 대지진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태용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개인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얘기들 아주 자세하고 재밌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영순이 여러분도 오늘 시간 아주 유익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